작년 시즌을 생각하면 흥국생명 하면 하위권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저는 어디 가서 그렇다 이렇다 저렇다, 저는 사실 그런 말을 많이 아꼈습니다. 아꼈고 영경 어드바이저님이 했던 말이, 운동 잘하고 있냐, 너 몸 안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하면 너도 탈락이야, 이렇게 항상 압박을 했었거든요. 여기서도 해요? 조떼꾸아를? 조떼꾸아를 또 해가지고 이 약간 오피셜적인 이 유튜브 아 지금 너무 많이 나 시키는데, 아 분명히 편하게 하다 했는데 이게 하나도 안 편하대 지금. 하나, 둘, 셋. 오랜만입니다. 일단 네. 저희가 초면은 아닙니다. 아, 그쵸. 여기저기 자주. 상상에서도 보고. 네. 일단은 팬들에게 첫 인사 네.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흥국생명 표승주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어색하기는 한데, 저도 이제 훈련에 이제 합류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운동하고 와서 약간 얼굴이 이렇기는 한데, 흥국생명 하면 철쭉 응원단 팬분들의 이 격렬한 이 응원이 크다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그 응원을 받으면서 경기를 할 생각하니까 상당히 설레고 더 열심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편해요, 저 지금. 꽤 자주 봤어요. 그리고 자꾸 여기저기 그때 막 있었어요. 유소년애들 계속 인터뷰 하셔가지고 유튜브 출연하는 거 좋아해요. 아, 네. 재밌어요. 구독자 10만? 아직 10만 안 돼요? 멀었어요. 식빵 언니 제일 많이 나가긴 하거든요. 거긴 구독자가 엄청. 저를 데려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좀 데려와야 되는데. 잼잼이들 왜 여기까지 나누는 거야?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저는 불러주면 열심히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흥국생명 표승주 선수로서 처음 보는데 마침 네. 또 공교롭게 옷을 트레이닝복을 딱 입고 왔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잘 어울립니다. 제가 일부러 입고 나왔습니다. 미리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이 유니폼이 핑크색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어울리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 어떤지 한번 보고 판단해 주시라고 미리 오늘 입고 나왔습니다. 네. 밖에 카페에 나와서 했으니까 네. 혹시나 사복을 입고 오시면 네. 가나 했는데 센스 있게. 네, 그럼요. 그 정도는 준비하면 돼 있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유니폼 입은 모습이 더 기다려지지 않을까. 아, 그쵸. 이제 이 트레이닝복은 어느 정도 이게, 아, 저 정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근데 사실 안 궁금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저 혹시나 해서 미리 입고 나와봤습니다. V리그가 이제 지난 시즌이 끝나고 가장 큰일 하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네. 팬분들께서 좀 흥분될 만한 이슈였던 표승주 선수의 복귀, 네. 그리고 그 복귀하는 곳이 흥국생명. 네. 사실 뭐 복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제가 이제 해설위원으로 있었었는데, 흥국생명이라는 팀이 처음보다 마지막까지 생각을 하면 정말 많은 선수들이 경기를 뛰면서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떤 훈련을 하는지,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제가 흥미롭게 봤었거든요. 왜냐면은 항상 뭔가 시도를 하는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 팀에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또 나도 배울 게 많고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컸었거든요. 그리고 배구는 정말 이 팀 훈련이라고 하는 거를 작년 시즌에 정확히 보여주셨잖아요, 감독님이.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다 언제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고 또 거기서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작년 시즌을 생각하면 흥국생명 하면 하위권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준 플레이오프까지 올라갔고 결국 선수들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 속에서 저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흥국생명이라고 했을 때는 고민의 여지가 없었고, 그냥 이젠 저는 앞으로 열심히 할 일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말씀 중에 나왔던 네. 흥국생명이 지난 시즌 네. 전문가들이 예측해서 네. 최하위권에 사실상 네. 머물렀던 팀인데 네. 지난 시즌 표승주 선수는 사실 그 전문가에 소속된 네. 역할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어디 가서 그렇다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할 정도의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그런 말을 많이 아꼈습니다. 아꼈고, 근데 시즌을 보면 볼수록 흥국생명이 짜임새가 너무 좋고 잘 해내고 있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팀적으로 봤을 때 우선은 좀 빠른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런 플레이들도 시즌 초반보다 마지막에 훨씬 잘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수비 뭐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라운드별로 사실 좀 기복도 있었고 네, 했는데 네.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지난 시즌은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팀워크가 좀 좋은 팀? 그리고 잘 됐을 때를 생각하면 와 정말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준 팀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마지막에는 조금 흔들리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더 잘했던 순간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준 플레이오프까지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1년이란 시간을 이제 감독님이랑 선수들이랑 이렇게 적응을 하면서 올 시즌은 아마 더 선수들이 배구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기대가 돼요, 저는. 이제 그 옆에서 선수들이 하는 거에 있어서 저도 해보지 않았던 거니까 또 거기에 적응을 해서 또 같이 선수들이랑 이렇게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가 돼요. 지금까지 선수단 구성으로 봤을 때 네. 오히려 추가가 됐죠. 자스티스 선수도 한 네. 명 하게 될 예정이고 네. 이미 지난 시즌 한 4명 정도가 경쟁하던 이 구도에 2명이 더 이제 포함이 되게 되는데 그런 경쟁에 있어서는 팀에서의 그런 경쟁들은 너무 좋은 경쟁이라고 생각하고 선의의 경쟁이잖아요. 결국에 누군가가 계속 더 서로서로 잘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 더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분위기거든요. 팀을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그런 장점들을 최대한 살려서 감독님이 선수는 기용하시는 거지만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준비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당연히 내가 뛰는 게 아니라 나도 이만큼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도 뛸 수 없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사실 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최현지 선수였던 것 같아요. 네. 동갑인 나이지 않습니까? 네. 점차 리시브에서 안정적인 네, 모습도 네, 보여주고 네. 클러치 타임이 좋은 네, 모습이 나와요. 맞아요. 그냥 정말 그 성장에는 나이가 없고 누구든 그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보면서 다른 선수들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이 뭐 이런 거는 정말 다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거를 증명해낸 것 같아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그 표승주 선수의 복귀에 큰 힘을 실었을 수도 그쵸. 왜냐면은 제가 가장 기대되는 건 내가 또 들어와서 어떤 배구를 내가 또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공격형 아웃사이더 히터거든요. 근데 이제 뭐 리시브나 수비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만둘 때까지도 리시브는 항상 숙제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리시브를 감독님께서 이제 또 어떻게 가르쳐 주실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지금 사실 연습을 할 때도 보면 스텝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한 손으로 볼을 이용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의도치 않게 시즌이 잠깐 한 시즌이 멈춰 있었습니다. 네. 다시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기대도 컸지만 걱정과 우려가 그쵸. 마음 한켠에 있었던 분들이 네.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공백이 있었던 1년. 네. 저는 정말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했을 때부터 정말 바쁘게 1년을 보내서 사실 쉬었다라고 얘기하기가 정말 애매할 정도로 많은 일들을 했었거든요. 뭐 하나씩 해보면 뭐 해설위원도 했고, 그리고 신인 감독 김영현 거기 출전해가지고 또 9월까지 또 배구를 했고요. 심지어 뭐 유튜브 출연하고 막 정말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유소년 애기들도 가르치고 세화여고 가서 선수들도 어떻게 이런 것도 보고 이래가지고 저한테 이 1년이 정말 값지고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런 순간이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알찼던 1년이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도 그 1년의 공백기 동안 아무래도 뭐 트레이닝이나 그런 훈련들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비시즌에 저의 몸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하고 그냥 마냥 나 그냥 다시 하라니까 해야겠다 이거는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저의 그런 확실한 그런 다짐 그런 게 없었으면 사실 시작하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정말 아까웠던 선수다 이런 얘기가 듣고 싶은 부분도 있어서, 또 마음이 너무 급해지면은 부상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은 몸 만드는 데 가장 집중을 하고 있고, 또 배구할
때 이제 그런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금방 또 몸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제가. 죽었다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근데 좀 네. 일찍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쵸. 근데 당연히 지금 저는 시작을 해도 늦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냥 지금 너무 모든 게 다 재밌어요. 또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뭐 웨이트도 그렇고 아직은 막 강도가 엄청 높지는 않기 때문에 재밌는 상태로 지금 계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몇 프로 정도 지금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진짜 뭐 시작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지금 그냥 진짜 정말 이제 몸을 풀고 있는 정도?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적응이 되면 조금씩 올려야 되고 전에도 급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근육이라든지 이런 부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목표는 부상 없이 시즌까지 끝까지 잘 준비를 하는 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장 올 시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보탬이 된다 하면은 네. 경기력적으로도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표성규 선수의 프로 네. 경력이라고 하면 네. 또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또 경험적인 부분도 될 수 있는데 네. 선수들이랑 같이 하면서 다은이나 뭐 윤주나 뭐 은지나 뭐 아웃사이드 히터들을 보면은 각자의 그런 장점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선수들이 각자 잘하는 그 부분을 서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시즌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좀 드시고 네, 네. 한번 드시고 네. 또 하실 거예요. 네, 너무 폭풍 질문을 하셔가지고 네. 계속 얘기를 하면 자꾸 거기서 잡고 잡아서 계속 질문하셔가지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아 진짜요? 많이 물어봐주세요. 저 말고 궁금한 분들이 또 많지 않겠어요? 아 그렇죠. 근데 안 궁금해 할 수도 있어요. 안 물어보셨잖아요. 공백기 기간 동안 방송적인 활약이 네, 많았는데 네, 그건 또 사실 예상 못했던 그렇죠. 또 길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정말 이거는 또 새로운 거구나.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것과 정말 또 다른 길이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냥 사람은 자기가 하던 거를 하는 게 가장 편하고 이 배구가 하는 게 편하다는 게 아니라 배구 선수를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가장 편하잖아요. 시즌 때 되면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지면은 또 짜증나고 막 이렇게 화나고 막 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없잖아요. 방송은. 근데 좀 이게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내가 원래 하던 게 적응이 돼서 가장 편하고 또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배구에서 시청률이 좀 잘 나왔다고 전 들었거든요. 네, 그 요인 중에 하나가 표승주 선수가 활약을 했던 원더독스가 맞아요.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저희 그 어드바이저님이 엄청난 활약을 하셔서 저도 이제 거기에 같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만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하게 돼서 좋은 취지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 배구의 이 발전까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전 너무 영광이었죠. 김연경 어드바이저도 마찬가지고 네. 표승주 선수도 마찬가지고 네. 이 선수로서의 마지막을 네. 두 분이 같은 경기에서 맞아요. 끝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 챔프전. 네. 치는거 김연경 할 때도 흥국생명을 마지막에 만났어요. 제가 경기 뛴 마지막에 또 흥국생명이랑 했었던 거거든요. 네. 계속 뭔가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사실 뭐 연결고리라고 이렇게 억지로 맞춰서 그냥 연결고리 같기는 한데 그냥 결국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렇게 흥국생명으로 올 수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원더독스를 네. 합류하는 과정에서는 네. 어드바이저님이 적극적인 어필을 하셨나요? 아니면 어필을 했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저는 약간 그런 반응이었죠. 연경 언니가 한다? 나 무조건 한다. 저요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제가 그만두고 이제 운동을 좀 쉬었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쉬고 다시 몸을 만들어야 되는 거여서 이게 배구는 좀 이 한 달이라도 쉬면 몸을 다시 올리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항상 연경 어드바이저님이 했던 말이 운동 잘하고 있냐, 너 몸 안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하면 너도 탈락이야, 이렇게 항상 압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몸을 만들고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는 당연히 정해져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거 아니었고 저도 시작할 때부터 탈락의 위기에 항상 놓여 있었다. 트라이아웃 참가자로서 그럼요. 트라이아웃 참가자로 정당하게 아예 똑같이 시작을 해서 이 마지막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어록을 또 남겼잖아요. 귀에 직접 이렇게 딱 네. 때려 들었을 때 근데 사실 이제 방송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런 취지인지도 이렇게 해서 뭐 해체가 되고 이런 것도 사실 전혀 몰랐고 저 정말 창단식 그때 알았고 와 이거 진짜 이제 장난 아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또 선수들을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더독스 때 같이 했던 선수들이 저를 되게 싫어할 거예요. 제가 너무 계속 푸시 해가지고 프로팀에 지금 와 있는 네. 선수라 생각을 하고 그때처럼 그렇죠,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똑같이 했죠. 왜냐면은 3패 이상을 해서 패배된다면 그 누구에게도 좋은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열심히 해야지만 우리가 이걸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도 아마 거의 리그처럼 선수들한테 푸시하고 해서 선수들 좀 처음에 당황스러워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결국에는 이게 마지막에 잘 마무리가 돼서 또 좋게 포장이 잘 돼서 그 선수들이나 뭐 기회를 주신 감독님이나 뭐 스태프분들한테 너무 감사하죠. 그게 1년 쉬면서 저한테 되게 많은 거를 얻어다 준 것 같아요. 원더독스를 하면서 정말 좋은 기회를 다시 얻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또 그게 다른 선수들이 봤을 때는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봐야지라는 그런 동기부여도 충분히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제가 세 번째 선수긴 하지만 네. 제가 3호로 지금 이제 프로 진출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돼요. 수지 언니가 항상 저한테 되게 정신적인, 이 멘탈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제가 좀 해서 안 되거나 그러면은 막 이렇게 하고 이게 약간 감정적으로 가다 보니 근데 이제 딱 수지 언니는 옆에서 딱 팩트로 그냥 얘기를 해서 아 그치 나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똑바로 해야 되겠어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뭐 배구적인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워낙 친하고 이전에 팀에서 같이 했었던 선수들이 많아서 적응은 이미 끝난 것 같아요.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모든 선수들이. 이 합류 소식을 들었을 때 반가워했던 선수들이 꽤나 많았을 것 같은데 좀 주로 어떤 선수들이 어떻게 좀 메시지를 보내요? 우선은 이다현 선수가 계속 너무 연락 와가지고 언니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이러면서 그 오피셜 발표 날 네, 전부터 네. 그래서 좀 귀찮아가지고 제가 아, 그만 좀 연락해라. 넌 어디서 자꾸 그런 얘기를 듣고 나한테 연락하냐.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정호영 선수랑도 연락을 했는데 막 언니 빨리 같이 해야죠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너나 신경 쓰라고 나는 이제 그 다음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모든 선수들이 같이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좀 반가운 그런 뉘앙스를 취해줘서 전 너무 기뻤어요. 열심히 또 이 선수한테 잔소리 많이 하고 좋은 언니보다는 뭐라 하는 언니가 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김연경 선수는 좀 어떻게 말을 했죠? 너무 축하한다고 하고 근데 왜 다시 하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긴 했었는데 그냥 언니가 많이 도와줬어요. 연경 언니도 이제 뭐 조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언니가 많이 해주는데 그래도 기회가 왔을 때 너한테 온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결정을 하라고 얘기를 해줬고 결국에는 제가 이제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제 또 왜 다시 하려고 하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축하도 해줬어요. 연경 어드바이저가 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다시 하려고 하냐? 네. 아, 저는 사실 이제 다시 운동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게 원더독스가 시즌2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뭔가 이게 확정이 나고 제가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너무 늦잖아요. 이게 시간이.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슬슬 몸을 이제 좀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운동을 조금씩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언니는 원더독스 하지 왜 다시 팀에 오게 하냐 이제 그냥 그런 장난을 쳤어요 저한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언니는 정말 너한테 온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선택을 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언니 저 계약하고 하려고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 마지막을 진짜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 흥국생명으로 와서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흥국생명이라는 팀은 항상 무언가를 시도를 하잖아요.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이걸 안 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올 시즌에 많은 거를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흥국생명 팀 자체의 플레이가 앞쪽으로 가는 앞시의 이 토스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제가 몸만 잘 만든다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잘해야죠. 네. 무언가를 계속 시도하고 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고 그러면 언제든지 그거는 연습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들도 중요하게 하지만 내가 잘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인 부분들을 오히려 더 비시즌 때는 내 단점은 이거다라고 더 알면서 그걸 보완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은 시즌 때는 숨겨야 되거든요. 단점은 내가 잘 못하는 거를. 근데 이 비시즌 때는 계속 보완을 하면서 이 전보다는 성장을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공격형 아웃사이드 히터 교수 선수가 네. 가장 숨기고 싶은 단점은 뭡니까? 리시브요. 근데 사실 이건 숨길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이 전 시즌에 있을 때도 매 시즌 정말 이 경기를 계속 뛰었을 때를 생각하면 1000개 이상을 받았거든요. 목적타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전보다는 조금씩 막 몸에 와닿게 막 갑자기 막 리시브 효율이 막 40% 50%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뭐 범실의 횟수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지금 제가 여기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부터 잘 잡아가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준비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선수 중에 후배이긴 하지만 김다은 선수가 사실 비슷하게 좀 공격형 선수임에도 지난 시즌 굉장히 많은 목적타를 받으면서 좀 고전을 하다가 후반기, 중반기 성적이 잘 나올 때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결이 맞아요. 되고 다은이가 중간에 잘 버텨줬었어요. 그러면서 결국 다은이도 성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시즌에도 다은이를 봤을 때 항상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냥 조금만 더 힘내라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은이한테. 근데 이제 같이 하면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서로 얘기를 하면 서로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감독님이 또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기대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감독님이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훈련을 할 때 보면 제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 내가 이걸 정말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치님도 얘기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조금 다르게 하는 이런 배구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 시즌 흥국생명의 공격이 7개 팀 가운데서 다양한 공격이 좀 분포가 돼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중에 중앙 공격이 7개 팀 중에 가장 많았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리시브의 그렇죠. 역할이죠. 예. 감독님 스타일 자체가 좀 이 한쪽으로 몰리는 것보다는 분산을 시키는 그런 플레이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저는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드를 많이 활용하다 보면 양쪽 사이드 쪽으로도 블로킹들이 빠르게 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중앙에서부터 양쪽 사이드에서 잘 뚫어준다면 진짜 이 우리 팀을 만났을 때 상대편에서 블로킹 자리 잡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수치적으로 그러면 다가오는 시즌 공격기가 있었기 때문에 백기 조심스럽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뭔가 목표하는 그런 수치적인 목표가 있을까요? 이제 이 비시즌을 시작할 때 전부 다 같이 모여서 감독님이랑 해서 미팅을 했었는데 그때 목표를 정했었거든요. 그때 정했을 때 저의 목표는 시즌 동안 300득점 이상
득점을 하는 게 그냥 목표고 리시브 효율은 최고 35에서 40%고 그 밑으로는 어쨌든 30%대에서 더 떨어지지 않는 게 저희 맞아요. 목표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이게 정말 말로만 아니고 해낼 수 있게 운동밖에 답이 없겠죠. 네. 그 리시브율 30% 유지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네, 쉽지 않아요. 이게 30% 중반, 뭐 초반만 돼도 잘 버텼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리시브를 한두 개만 받는 게 아니라 한 경기에 한 40개를 받는다. 3, 40개를 기본적으로 받아요. 내가 완전히 목적타가 되면.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30%가 나오는 게 쉬운 수치는 아니에요. 도로공사의 문정원 선수라든지 뭐 리시브 정말 잘하는 선수들은 쉽게 할 수 있는 수치인데 저한테는 쉽지는 않은 수치여서 그 수치를 제가 달성해내려면 비시즌에 몸을 잘 만들고 준비를 잘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어쨌든 20%대로까지 효율이 떨어지지 않게 어떻게든 공을 잡아 올려야죠. 그동안에 표승주 선수의 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쌓아온 데이터. 네. 내 리시브 효율을 가장 위협하는 좀 주요 선수들이 좀 누가 있었습니까? 흥국생명 선수들 중에서는 저는 수지언니 서브가 좀 되게 까다롭거든요. 되게 짧게 길게 이렇게 예리하게 잘 때려서 되게 잡기 어려웠던 것 같고 같은 팀이니까 일단 한 명이 좀 사라졌네요. 아 그렇죠. 같은 팀 돼서 너무 좋아요 이제 수지 언니. 근데 이전에 같은 팀에 있을 때도 수지 언니한테 계속 서브를 좀 때려달라고 했었어요. 왜냐면은 언니 서브가 되게 예리하게 들어오고 이 리시브를 내가 버티면 다른 서브는 그래도 다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언니한테 서브를 계속 때려달라고 막 까불 정도로 그렇게 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같은 팀이 됐으니까 이제 언니 서브로 또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연습을 하면서 서로 피드백하고 사실 이 정도로 피드백을 많이 하는 팀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팀의 장점인 것 같아요. 흥국생명에. 이 정도 피드백이라면 보통 미팅이 많이 길어서 미팅이 전 아직 경험을 해보진 않았는데 선수들끼리 정말 많은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뭐 연습할 때도 그렇고 경기장에서도 그렇고 뭐 연습하기 전에도 같이 오늘은 뭐 이런 부분을 해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거는 제가 차차 경험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피드백을 상당히 중요시 하세요, 감독님.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쵸? 네. 예, 안 끝나잖아요. 그 피드백 시간.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서로서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해서 연습을 할 거란 말이에요. 모든 선수들이 같이 그런 부분에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긍정적인 역할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도 해명 아닌 해명을 이렇게 왜요, 하고 싶은 왜요? 게 있다면 네. 저는 선수들의 이야기를 네. 경기 끝나고 정말 많이 담고 싶은데 네. 시간이 없어서. 와, 선수들이 그 라커룸 안에서 네. 나오질 않더라고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너무 이제 중요한 선수들의 과정이고 다음에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충분한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다른 팀들은 이렇게까지 서로서로 이렇게 피드백에 할 시간이 뭐 미팅 시간이나 그 정도지 뭐 경기 끝나고 연습 끝나고 뭐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결국 얘기하는 그 과정에서 또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갔던 것들이 서로 피드백을 하다 보면 아 내가 그랬나? 뭐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앞으로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또 생각이 바뀔지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항상 밖에서 네 맞아요. 추운데 선수들 사인 받고 맞아요 싶어서 맞아요. 기다리는데. 시즌이 겨울이어서 엄청 추운데도 보면 제가 그때 중계 끝나고도 나가보면 밖에 엄청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철조공원당 책. 그럼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네 마무리하는 거 맞죠? 마무리해야죠. 제가 너무 아니, 그렇죠. 달렸더라고요. 아니 그거 너무 오늘 커피 아직 지금 반도 안 마셨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팬분들이 궁금한 게 아니고 아니, 그래서 중간에 한번 끊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대답을 다 하긴 했는데 감사합니다. 재밌네.
제가 궁금한 건 이미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네. 팬분들이 궁금한 것도 맞아요. 해야 그런 되니까. 것도 좀 이거 해서 댓글 해가지고 비시즌 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즌 들어가면은 또 이제 연습해야 되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비시즌에 이제 선수들한테 궁금한 거 이거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래가지고 그런 콘텐츠도 하면 좋겠네. 오늘은 뭐 1번이니까 김다은 선수에게 물어봅니다 이러면서 해서 궁금한 거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해가지고 찍어서 올려주면 팬분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닌가? 이런 많은 컨텐츠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으니까 한번 이 연구해보시고 의견 주시면 저도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릴게요. 요즘 좀 즐겨보시는 거 있습니까? 요즘에요? 유튜브요? 임급동이 사라지면서 임급동이 뭐예요? 인기 급상승 동영상? 임급 그걸 다 줄이지 마세요. 나이 좀 들면 줄임말 하면 몰라요. 진짜. 저는 여행 유튜브 좀 많이 봐요. 제가 이제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걸로 보고 인도 다녀온 영상을 되게 재밌게 봐요. 재밌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는 못 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대리만족하는 사람들이 인도 여행을 가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보면은 재밌고 그냥 저는 약간 여행 유튜버들을 좀 많이 봐요. 뭐 미국 가는 영상이라든지 뭐 재밌더라고요. 그럼 요즘 하루 복귀 후에 루틴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서 아침을 챙겨 먹고 출근을 해서 오전 운동 이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또 점심을 먹고 잠깐 쉬었다가 오후에 이제 볼 운동을 1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러고 이제 또 저녁 먹고 또 집에 가고 있는데 그냥 이게 나 이제 다시 운동선수지. 약간 이런 설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다시 맞다 나 이랬었지. 그래서 선수들한테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되게 많이 물어봐요. 신인이 됐네요. 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지금 이렇게 해도 돼? 약간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해설위원으로서 경기를 볼 때 또 보지 못하는 시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웃사이더 히터다 보니까 선수들이 공격 선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이전에 선수 생활을 했을 때는 안 됐을 때 내가 항상 드는 생각이 더 강하게 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냥 힘을 주고 강하게만 때린다 해서 득점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앞쪽에 뭐 블로킹이 누가 있고 뭐 수비수가 어떻게 나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밖에서는 원래 더 잘 보이는데 멀리서 봐야 네, 멀리서 봐야 이게 더 넓게 보이고 지금은 저렇네 이렇네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다시 경기를 뛰게 되면은 시야가 다시 이렇게 약간 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해설위원을 한 경험을 잘 되거나 잘 되지 않았을 때 조금 더 이제 받아들이는 게 지난번보다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아직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해봐야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시즌 중반에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양효진 네. 해설위원 합류하신다고 네, 하시는데 제가 뭐 조언을 해준다고는 사실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효진 언니는 잘 해낼 것 같고 더 많은 준비를 잘 할 거기 때문에 시즌 되면 언니의 중계를 한번 열심히 들어봐야죠. 저는 그냥 선수로 이제부터 열심히 할게요. 네. 다음 이제 시즌을 네. 다시 시작하는데 네.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1년 동안 정말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선수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잘 알고 있을 테니까 하면서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이 초심을 잃지 말도록 해. 그리고 부상 조심하고 시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 마지막에 다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인천에서 이 철쭉 응원단 팬분들의 응원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이미 알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응원을 저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많은 기대를 해주신 만큼 좋은 모습으로 시즌을 준비할 테니까 많이 응원 와서 철쭉 응원단의 힘을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시간이라 했는데. 아니, 저희 구독자가 올랐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그럼 구독자를 어떻게 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컨텐츠를 준비 많이 하라니까. 피드백을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선수님 이렇게 하면은 그것보다는 이게 이런 거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아요. 제가 이 흥국 유튜브 이걸 좀 봤었거든요. 앉아서 좀 많이 하더라고요. 뭐 친해지길 바래라든지 막 그런 거 있긴 하던데 친해지고 싶은 선수 있습니까? 거의 다 친한 것 같긴 한데 동생들이랑 하면은 더 편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지 언니랑 해도 편하게 잘할 수 있고 저 누구랑 해도 다 편하게 잘할 수 있어요. 궁금한데 잘 모르겠어 잘. 다은이? 다은이랑 그래도 좀 많이 친해지긴 했는데 아직
거리가 아직 이게 좀 있어가지고 다은이랑 해도 재밌을 것 같아. 그거 하나만 해주세요. 뭐요? 유튜브 마지막에 좋아요, 구독. 몰라요, 그거는 끝까지 안 봐가지고. 아, 조태꾸알은 알죠. 여기서도 해요? 조태꾸알을? 조태꾸알도 해가지고 이 약간 오피셜적인 이 유튜브. 아, 지금 너무 많이 나 시키는데 분명히 편하게 하다 했는데 이게 하나도 안 편하지 지금. 홈튜브? 홈튜브? 이거 발음도 잘 안 되네. 자, 이제 우리 홈튜브. 홈튜브가 왜 안 되지? 흥국생명 유튜브 홈튜브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거를 저희가 매 영상마다 좀 써도 될까요? 흥국생명 유튜브 홈튜브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